안녕하세요. 고운 변호사들의 정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서 말들이 많지요. 최근에 개정된 법안을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 거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임대차 기간 2년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2년을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란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들은 언제나 계약 갱신할 경우에 임차료가 얼마나 인상될지 이게 항상 걱정이잖아요.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있는데요. 이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30일 내에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해서 임차인에게 실효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곧바로 시행이 됐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1개월 이 부분이 전에 법이 개정됐는데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1개월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2년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2년을 추가로 더 거주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총 4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호를 보면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2호에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보통 이사비 정도를 보상을 한다라는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호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를 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7호로서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8호. 임대인과 임대인은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사 횟수와 관련해서 몇 번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법에서는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단 1회 한 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은 처음 2년 계약이 보장이 되고 거기에다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에 2년 해서 최대 4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년 이상은 살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2년 계약을 체결을 해서 2년 기간이 지나고 서로 간에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죠. 그 경우에는 다시 또 2년이 추가가 됩니다. 그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은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한 번 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이상도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2년을 꼬박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 동안 계속 살겠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라고 할 수가 없는데 반드시 임차인은 2년이 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라고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후에 해지 효과는 그 3개월 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한 이후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사 가기 전 한 3개월 전에는 적어도 계약 해지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에 그 계약 내용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거고 다만 차임 및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증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특별히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8호 사유, 즉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을 했는데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만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과연 어떤 게 손해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손해액 산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을 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 예정에 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합의가 가장 우선하고요. 만약에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갱신 거절 당시에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차임하고 갱신 거절 당시에 그 월차임하고 간의 차액 곱하기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기타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시행 시기는 이미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31일 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2020년 8월 4일 날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21년 6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이미 체결을 했던 임대차 계약,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칙에서 소급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을 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했는데 아직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급표가 적용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시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 후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계약 만료 1개월이 남지 않은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이미 이제 도과를 한 부분이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관련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